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간해성형외과 원장 백인수입니다. 구축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좀 특별하게 상담을 하는 편인데요. 다른 미용 수술들은 정말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서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지만 구축코 환자분들은 자기의 코를 재건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치료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심한 상담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구축코 성형 Q&A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실리콘 보형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간 부분이 붓거나 코끝이 빨개진다든지 코가 약간 짧아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코끝에 뾰루지가 생겨서 잘 낫지 않는다든지 이런 작은 증상들을 잘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떨 때는 구축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좀 수술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코 구축이 생겼다고 해서 두 번째 수술에서 꼭 구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코 수술을 할 때 코끝과 콧대 부분을 나눠서 수술하게 되는데 코끝은 보통 자가연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축의 원인이 되는 실리콘은 콧대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염증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코 재수술을 받을 때 실리콘을 재사용한다면 염증이나 구축의 확률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헌적으로 볼 때 코 수술에서 염증이나 문제가 생길 확률은 약 3%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횟수가 올라가거나 한번 염증이 생겼거나 구축이 생겼던 경우가 된다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에서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할지 또는 자가 조직만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리콘을 재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작용이 생기거나 구축이 오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 수술 후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사실 일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인 사람들이 코 재수술을 찾을 때는 원래 사용했던 실리콘 보형물은 재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코 수술할 때 본인이 코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어떤 것인지 꼭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코 성형에 사용되는 재료는 정말 다양한데요. 인공물질로는 실리콘 또는 고어텍스, 또 고어텍스나 실리콘을 합친 고어실리 이런 보형물류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 코끝에도 인공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많이 쓰던 매드포어라든지 요즘에는 메쉬라고 하는 인공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공물질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 코 안에 어떤 형태의 보형물이 들어가고 어떤 것으로 수술을 했는지 알고 계시다면 대처가 훨씬 더 좋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첫 수술의 경우에는 실리콘 보형물 사용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염증을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염증의 확률도 매우 낮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콧대와 코끝을 분리해서 코끝은 자가연골로 높여주기 때문에 좀 더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수술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이전에 염증이 있었거나 구축이 생겼다면 실리콘 보형물이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코 재수술의 시기는 재수술의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 현재 염증이 진행되고 있거나 구축이 너무 심해서 피부를 해치고 있는 형상을 보인다면 재수술을 바로 시행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보형물이 제거된 상태이거나 구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재수술을 좀 더 미루는 것이 좋은데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 재수술을 많이 시행할수록 흉살이 성숙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코 안에 만에 하나 작은 염증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염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오래 기다리면 1년 반까지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수술의 경우에는 코의 피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피부가 풀리지 않으면 코 수술의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피부가 최종적으로 모양을 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시기가 코 재수술의 적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 재수술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구축코 케이스에 대해서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축이나 염증이 생기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나 안 좋은 증상이 생겼다면 수술하신 병원을 내원을 하셔서 빠른 처치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축이 발생된 경우라면 경험이 많고 숙련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수술의 경우는 모양적인 부분을 포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수술하기 전에 옛날 모습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사실 구축코 수술을 하면서 모양적으로 예쁘게도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예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간해성형외과 원장 백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